자,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굽힘에 대해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냈던 문제를 좀 풀어보고 그대로 좀 다른 문제를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이 부분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테이블 정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테이블은 반드시 암기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 식 자체를 다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재료가 길이 방향으로 있고 재료가 이쪽 방향이 종방향, 이쪽 방향이 횡방향일 때 종방향으로 들어오는 힘, 종방향으로 들어오는 회전이 되는 토크, 횡방향으로 들어오는 힘이 되는 전단력, 횡방향으로 들어오는 회전이 되는 모멘트. 그래서 힘, 회전, 회전, 힘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1, 2, 3, 4 이렇게 들어온 거죠. 여기 P라고 썼네요. 이렇게 해서 각각의 이것이 다시 얘기하면 재료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조물이에요. 구조물이나 재료들의 이 파괴 또는 안전을 따지는 학문인 거예요. 구조물이 파괴될 건지 안전할 건지를 따지게 되는데, 이런 구조물을 파괴하거나 하는 데는 네 가지 우리가 동인으로 어떻게 보면 하중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중이 외력이 되던 이런 걸 줄 수가 있는데, 그것이 구조물도 종방향과 횡방향으로 구분이 되어지고, 하중 쪽은 주어지는 외력 쪽은 우리가 보면 하중이라고 하는 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전이라고 하는 모멘트가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회전 하중이라기보다는 이제 직선 운동을 하는 거죠. 직선 운동을 하는 힘과 회전 운동하는 모멘트로 나누어 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들어온 것들이 각 이 방향에 들어오는 쪽에 따라서 우리가 재료 내부에서 이런 형태의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네 가지로 구분이 되고, 이 네 가지는 단독으로 있을 수도 있지만 서로 조합해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이 1, 2, 3, 4 네 가지를 네 가지가 들어왔을 때 각각 응력은 어떻게 표시가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응력을 가지고 응력을 계산을 하게 돼요. 네 가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이 값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구한 응력하고 재료 자체, 이 구조물이 가지고 있는 자체의 이제 강성이 되겠죠. 강도가 되겠죠. 강도나 강성 자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그래서 계산한 것이 더 크면, 이거보다 더 크면 재료가 파괴될 것이고, 자체적으로 버틸 수 있는 한계, 이 한계가 더 크다고 하면 이 구조물은 안전한 상태에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응력을 통해서 일단 비교를 하게 되고, 재료가 변형을 하다 보니 이제 우리 강체가 아니고 변형체이기 때문에 변형률을 정의할 수가 있고, 이 두 개로부터 이 두 개의 관계는 우리가 어디에서 냈을 때 이제 산성일 때, 지금 선형 탄성 범위 내에서는 관계가 후계 법칙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소성이 되면 이 관계를 따르지 않아요. 다르겠죠. 근데 이런 관계들은 결국 뭐냐면 응력하고 변형률 사이에 나오는 이런 선도의 형태에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직선 부분만 뽑아낸 게 이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각각에 따라서 변형은 각각의 특징적으로 나타나는데, 축하중을 받았을 때는 늘어나는 거, 축하중을 받으면 재료가 늘어나요. 그 다음에 축방향으로 회전을 받으면 재료가 비틀어지면 회전 각도가 생기는 거예요. 각도가. 그리고 횡방향 쪽으로 모멘트가 들어오면, 힘이 들어오면 이거는 곡률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곡률이. 근데 여기 지금 모멘트는 원의 일부이기 때문에 원의 반지름을 나타내는 곡률 반경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이 세 가지는 수직 응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전단 응력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이거는 이제 전단 응력으로 나타날 거예요. IT분의 VQ라는 걸로 나타나게 될 건데,
그 다음 수직 응력은 수직 응력끼리 더할 수 있고 방향에 맞추어서, 전단 응력은 전단 응력끼리 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전체는 수직 응력하고 전단 응력이 작용할 거고, 이 전단 응력과 수직 응력은 우리가 경사면 능력에서 볼 수 있듯이 이거를 각도에 따라서 서로 크기들이 달라지는 거죠. 이것만 있더라도 각도를 바꾸면 이게 생기는 거고, 이것만 있더라도 각도를 바꾸면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는 그냥 단순히 더하는 게 아니고 약간 이 조합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계산을 이 변환 형태로 조합을 해야 돼요. 변환이 돼요. 서로 변환이. 그래서 이 변환되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 14장에서 다루게 될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서 각각의 어떤 최대값, 이거의 최대값 또는 이거의 최대값을 찾을 수가 있는데, 재료 자체가 취성 재료라고 하면 수직 응력에서 파단되니까 이 값을 쓰게 될 거고, 재료가 연성 재료가 되면 전단 응력 기준으로 파괴가 일어나니까 이 타우 값 전단 응력을 비교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재료가 이걸 통해서 이거냐 이걸 통해서 자체 재료의 강도가 이거에 대한 UTS 값이냐 이거에 대한 UTS 값이냐, 이거는 이제 텐사일 스트렝스냐 아니면 이거에 따라서 이제 허용력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보면 이 안전계수가 들어가게 될 거니까, 그래서 이거하고 비교를 해서 파괴냐 아니냐를 검토를 하는 게 전체적인 재료 역학이에요. 그래서 이 식은 무조건 이제부터 암기를 합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잊지 않도록 암기를 합니다. 암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순수 힘 쪽에 조금 더 마지막 계산상의 풀이를 조금 더 해보면, 자, 지난 시간에 냈던 문제가 이 문제죠. 문제 11번. 직사각형 튜브고 여기 이렇게 모양으로 봐서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가운데 라인을 그어서 이렇게 굽힘을 줬죠. 그러면 얘는 이 옆에서 벽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으로 구부림을 줬으니까 이런 형태로 변형이 일어날 거예요. 이런 형태로 위쪽으로. 그럼 이렇게 되니까 이 좌표로 봐서 포인트는 여기에 보면 위쪽으로 오게 되겠죠. 중심이 양이 될 거고, 그럼 여기 있는 이 모멘트는 우리가 할 때는 양의 값의 모멘트를 또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양의 모멘트로. 그렇게 해서 이때 보면 필렛 효과는 무시를 하고 탄성계수 줬고, 이제 U값 이제 인장 강도 줬고 항복 강도를 줬어요. 그래서 안전율이 3인 경우에 휨 모멘트를 구하여라. 안전율이 3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안전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 시그마 U 값 기준이니까 시그마 U 값에다가 이제 안전율을 나눈 것이 허용응력이 되겠죠. 그래서 허용응력은 이걸 나눈 거니까 하면 20ksI가 되는 거고, 여기서 보면 소성 이때는 항복 강도 자체가 40ksI니까 40ksI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호 자체는 지금 탄성 내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안전계수 3일 때까지 쓴다면. 안전계수가 3일 때까지 쓴다라고 하면 이것은 탄성 범위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식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식을 계산상으로 보면. 자, 그래서 여기서 모멘트는 C고 시그마고 I가 됐는데, 그러면 여기서 C라든가 I라든가 C의 정의는 우리가 여기서 이 단면에서 제일 밑에서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어디서부터 잡느냐면 중립면에서부터 잡게 돼요. 알겠죠? 우리가 식에서 이 식 자체가 중립면에서 유도가 된 식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나누고 나서 이거 중립면이 있다라고 치면 중립면이 길이가 L이고 중립면까지의 거리를 로라고 한다고 하면, 얘가 세타면 L은 로 세타라고 두고 식을 유도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y축을 잡아서 떨어진 거리까지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로 마이너스 y니까 새로운 길이가 되는 데는 로 마이너스 y의 같은 세타다,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의 차이를 가지고 이게 델타가 되는 거고, 델타에서 이게 마이너스 y 세타가 되고, 그죠?
이렇게 해서 이 차이에서 이제 L을 나누고 L을 나누어서 이제 결과적으로 엡실론을 마이너스 로분의 y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의 자체의 유도, 이 식에서 그 다음에 이 식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식의 유도 자체를 볼 때는 여기 있는 이 y값 기준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값이 뭐냐면 중립면이죠. 그래서 중립면을 이거는 위아래가 서로 대칭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중립면 또는 중립면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운데 올 거예요. 이 모양을 구부리면 이 모양을 이렇게 구부리면 모양이 이렇게 모양이 바뀔 거고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의 단면이 똑같으니 가운데를 기준으로 변형이 일어날 거다. 가운데를 기준으로 위쪽은 압축, 아래쪽은 인장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립면이 이 위치에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y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c는 중립면에서부터 도형상으로 가장 먼 곳, 이쪽이 되던 어떻게 떨어지더라도 c는 2.5가 되는 거죠. 그래서 c는 5 나누기 2인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근데 최대 응력은 이제 여기서 최대 응력은 쓸 수 있는 이제 소성 변형 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는 이제 소성 변형까지인 거고 계산상으로 할 때는 이 값을 20을 넣어야 되죠. 그죠? 오타예요. 잘못 쓴 거예요. 안전율이 3일 때니까 20을 써야 되는 거고 20에서 C의 코 I를 구한다. 근데 I를 구하는 것도 여기에서 우리가 이 모양을 구했을 때 여기에서 실제로 어디서 나오냐면 시그마 곱하기 Y를 적분해서 이게 M이 됐던 거죠. 마이너스에. 그렇게 해서 인테그랄 Y제곱 DA가 돼서 이게 이제 I가 됐던 건데 I라고 하면 이때도 Y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Y가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냐면 중립면에서의 I 값이에요. 그래서 이건 대칭이니까 중립면 여기니까 이렇게 생긴 I는 사각형의 가운데에서 도심 중립면 한 가운데 위치에서의 사각형의 이게 B고 이게 H일 때 이렇게 됐을 때 이때의 I는 이제 12분의 1 BH 3승이니까 요 큰 거 바깥쪽 거에다 안쪽을 적분한 형태니까 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12분의 1에 이 3.25에 5의 세제곱 빼기 안쪽 부분 3.25에서 요 t 0.25씩 빼면 0.5를 빼니까 2.75에 높이도 0.5씩 빼니까 4.5의 세제곱 해서 i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i를 넣고 나면 이렇게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멘트를 구했으니까 i도 알고 e도 하니까 우리가 로분의 1 요거는 식을 외웠죠. 그죠? 여기서 곡률 반경을 구하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보면 요 식이니까 로분의 1은 i 2분의 m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구하면 이거는 이제 인치의 역수가 될 거고 로분의 1이니까 그래서 로를 구하면 인치인데 피트로 환산해 주면 이렇게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여기서 쉬웠던 건 뭐냐면 중립면이 구해지기 쉬웠기 때문에 가운데 자 근데 그 다음 책에 나와 있는 148페이지의 예제 11.2를 봐요. 11.2에서는 자 반경이 옆에 모양이 이런 모양이에요. 반경 12mm인 방원 단면에 알루미늄 봉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폈을 때 모멘트를 줬어요. 여기서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모멘트를 줘서 원호 모양으로 휘었는데 평평한 면이 곡률 중심 방향으로 이렇게 휜 거죠.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휜 거죠. 이런 형태로 휜 거죠. 모멘트가 이렇게 걸린 거죠. 여기서 이렇게 모멘트가 걸린 거예요. 보면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모멘트가 휜 거죠. 이 그림으로 봐서는 이 중심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결국 모멘트가 음으로 걸려 있는 형태인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봉에서의 최대 인장 및 압축 응력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자 봉이니까 그죠? 이 원호 로가
2.5m예요. 그러면 우리가 응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시그마는 우리가 I분의 mc가 될 거예요. C가 이제 압축일 때, 인장일 때 보면 아래쪽 밑에가 압축 거고 위쪽이 인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이 위치와 이 위치에서의 그러니까 여기에서와 여기에서의 C 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C하고 여기서 C를.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중심이 어디냐는 거죠. 이거의 절반 이거에 그냥 6 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립면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가운데 나누면 이쪽 면적, 적어도 이쪽 면적끼리는 같기 때문에 면적이 주는 효과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가운데를 자른다고 해서 이거하고 이게 같은 모양이나 같은 크기를 갖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C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Y의 기준이 어디냐가 필요한 거죠. Y의 기준이 어디냐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로는 나왔으니까 로분의 1은 I 2분의 m이 되니까 이게 보면 2.5m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단면에서 지금 E는 주어져 있고, 그래서 E는 주어져 있고 I를 여기에서 반원에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멘트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멘트를 구했고 I 또는 이렇게만 구하면 I분의 M을 구하면 여기서는 I분의 M 이라고 하는 것이 2.5m분의 이렇게 E가 될 거니까 여기서 이제 C만 구해도 구할 수는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는 I를 안 구해도. 근데 어쨌든 지금 I까지 구해야 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아까 처음에 이 부분이 우리가 식이 중립면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했어요. 중립면에서. 모든 식은, 굽힘에 대한 식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굽힘에서 여러분들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굽힘의 모든 수식들은 중립면에서 시작을 했다. 그럼 중립면을 찾아야 된다. 그럼 중립면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반원 같은 경우에 중립면은 요 높이가 이제 이 길이가 r이라고 하면 3파이분의 4r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일 밑에서부터 y바까지가.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런 걸 어떻게 구하냐는 거죠. 어떻게. 뒤쪽에 있는 풀이는 나중에 하고 문제 11.2를 보더라도 여기 보면 이렇게 생긴 T자 모양이에요. T자.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누워 있는 거하고 판이 이렇게 되어서 벽에 있는 애하고 같은 저건데 이렇게 되어 있는 부품하고 이제 같은 면적이에요. 같은 면적을 이렇게 세워 놓고 이거를 돌려 가지고 이렇게 세로 세워 놓는 거 보면 이렇게 힘을 줬을 때 어느 게 훨씬 더 강할 거냐는 거죠. 이게 훨씬 더 강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게 훨씬 더 강하다. 이건 약한 거죠. 이렇게 돼서 훨씬 약한 거예요. 이 약하다는 의미가 뭐가 약하냐면 I 값 때문에 그런 거예요. I 값. 여기서 말하는 I 값이 작기 때문에 약한 거예요. I 값은 물론 Y제곱 DA인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약한데 위쪽에 면적이 뭔가 이 제품들을 올려놓기 위해서 이 면적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위쪽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강도가 작으니까 이렇게 생긴 부분을 아래쪽에 갖다 붙인 거예요. 보강을 하려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이렇게 이런 T자형이거든요. 단면, T형 단면에 보들이 있게 되는데, 자, 그럼 여기에서도 지금 짝힘이 작용했으니까 모멘트를 줬어요. 이쪽을 눌렀으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눌렀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졌겠죠. 이런 형태로. 그럼 아래쪽에 중심이 오게 될 거고. 그럼 이제 모멘트는 음이라는 건 알 수는 있죠.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최대 인정 응력, 압축 응력을 구해야죠. 그럼 이거 구하려면 당연히 시그마는 I분의 MC. 자, 근데 M은 주어졌어요. 그럼 I는 이렇게 위쪽 단면 이렇게 있고, 그럼 C는 여기서 이 모양에서 중립면을 찾아야 되는 거죠. 중립면이 면적이 같은 건 아니에요. 중립면이 같게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중립면을
얻기를 위해서는 중립면을 얻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우리한테 남아있는 하나의 식은 이 식에 전체 지난 시간에 이렇게 돼 있던 거에서 이쪽으로 모멘트를 줬을 때 이쪽 부분에 남은 응력 가지고 시그마 x에 대해서 이게 서로 대칭인면이라고 했을 때 y 시그마 x의 da가 합이 0이었어요. 왜냐면 x쪽 방향 축방에 힘이 없었으니까. 근데 시그마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로분의 y에 이렇게 대해서 이게 입실론이었고 이게 입실론이었고 마이너스에 그렇게 해서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다 빠지고 나면 또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시그마 맥시멈 값에 비례해서 나왔던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다 집어넣고 나서 값을 넣고 나서 계산해서 남은 거는 나머지는 일정하니까 yda가 0이라는 식이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방성분 여기서 나온 거는 이 식이에요. 그러면 자 적분의 단면에서 y 곱하기 da가 0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죠. 단면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y가 되는 거고 이게 da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면 기준으로 해서 y 이건 이제 중립면이라는 거죠. 여기서는 y 곱하기 da 그거는 이쪽으로 회전시키는 모멘트네요. 그죠? 그것이 뭐냐면 x라고 하면 x축 기준의 모멘트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x축 기준으로 모멘트를 전부 다 더해서 지금 0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자료를 봅시다. 이거는 책에 보면 5장에 있어요. 책에 보면 5장에서 챕터 5에 있어요. 챕터 5에 챕터로 보면 책에서 5장이면은 페이지로 하면 책 여러분 샀던 책 중에서 책 한 199에서 200페이지 199페이지 198페이지에서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보면 이 자료가 도심과 무게 중심의 자료예요. 도심하고 무게 중심의 자료예요. 아까 좀 전에 설명할 때 이렇게 돼 있고 이걸 기준으로 길이 y를 곱하고 da를 해서 이거에 대한 회전되는 거를 다 더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눕혀 봤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눕혔다고 생각을 합시다. 이렇게 눕혀서 생각하면 여기에 da가 있고 요게 y고 이 기준으로 해서 회전하는 중력을 받아서 만약에 중력장에 놓여 있다라고 합시다. 중력장에 놓여 있다라고 하면 이 길이 곱하기 이 단면을 해서 이렇게 된 건 모멘트예요. 여기도 이쪽도 이 길이 곱하기 이거에 해서 이쪽 방향의 모멘트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 더한 값이에요. 자, 그렇게 보면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면 자, 물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긴 물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여기다 이렇게 두께가 있다라고 해서 두께까지 곱하면 델타 t까지 이렇게 곱하면 이게 최적이 되는 거죠. 델타 v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같은 밀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델타 m이 되는 거예요. 밀도를 곱해버리면. 결국 이제 물체는 다 어떻게 보면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체 이렇게 되어 있던 것들은 중력장에서 이렇게 놓여 있으면 어느 한 점에 몰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체 무게가 한 점에. 그래서 대표되는 이 한 점에 다 모이게 되는데 이 대표되는 한 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표기는 G로 하고 되게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서 이 점이 뭐냐면 무게중심이에요. 이제 무게중심이에요. 그래서 되게 보면 이렇게 물체가 있다고 하면 물체를 이렇게 해서 물체를 놓고 이렇게 딱 들고 이렇게 손으로 딱 들었을 때 이게 이제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자기 이 자리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즘 밀었던 눌렀던 이 손의 요 부분에 이 모든 평면상에 있던 모든 물체가 질량이 다 여기에 몰려 있던 거예요. 몰려 있어서 내가 그 부분을 딱 들고 있으니까 그 점이 무게 중심점이 되고 그 지점에 힘을 주니까 이런 회전 모멘트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역학적으로 보면 이 이렇게 되어 있는 무게 중심점은 뭐냐면
역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손 하나만으로 이렇게 평형 만들. 자, 무게 중심점은 역학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회전 모멘트 평형점이에요. 모멘트 상으로 모멘트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물체가 회전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모멘트라는 게 잘못되면 모멘트가 이제 평형이 맞지 않으면 이 힘 평형이 맞지 않으면 물체는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직선 운동을 하고 근데 모멘트 평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물체는 이렇게 해서 회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모멘트 평형점에 이게 이제 중력 때문에 각자 이렇게 누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정확하게 내가 이 평형점을 찾게 되면 이쪽에서 누르는 모멘트하고 이쪽 편에서 누르는 모멘트가 합쳐서 0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디를 기준으로 잡더라도 내가 이렇게 잡고 있다는 내가 여기를 대고 있다는 건 내가 힘을 줘서 위에서 밑에서 이렇게 밀어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전체 분포력하고 내가 밑에서 올리는 이 힘하고 지금 모멘트 평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물체가 이렇게 돼 있으면 물체 전체는 이렇게 이렇게 중력장은 분포 하중이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내려오고 있는데 내가 요 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힘을 줘서 이게 이제 W라 그러면 이 물체 무게가 W라 그러면 이 중력장 내에서 1W만큼 내려오는 걸 내가 요 가운데 요 힘점에다가 맞춰서 F라고 줬을 때 딱 맞으면 평형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 이렇게 그러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이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평형이 되는 점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점은 중립면이라기보다는 이 그림으로 보면 이 무게 중심점이 되는 거예요. 무게 중심인데 이쪽 방향으로의 무게 중심도 있고 이쪽 방향으로의 무게 중심도 있는 거죠. 그 두 개가 만나는 점이 전체 무게 중심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시그마로 좀 풀어보기 위해서 2차원의 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2차원의 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 이렇게 생긴 판이 있다라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생긴 판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 전체 여기에다 원점을 두고 임의의 점에다 이제 원점을 두는 거예요. 임의의 점에다가 원점을 두고 나면 무게 중심점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무게 중심점까지의 내가 잡은 원점에서 거리를 x바 y바라고 하면 이 물체 전체 무게 W는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입자로 다 나눠져 있었겠지만 그게 이 G란 한 점에 몰려 있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힘의 지축 방향의 힘의 평형을 구해보면 W는 요 각각의 하나씩 있던 게 다 더해진 거하고 똑같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쪼개져 있는 거를 이렇게 격자로 나누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격자로 나누었다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격자로 나눴다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각각 하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이제 델타 WI라고 합시다. 여기서 i가 뭐 1에서부터 뭐 n까지 되겠죠. 전체를 나누면 그러면 여기 이 전체 여기서 무게들은 이렇게 해서 다 합할 수 있겠죠. 똑같이 여기서도 무게는 다 합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잘게 무한정으로 자른다라고 생각하면 W는 델타 W 이런 것들을 다 더한 적분 형태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이제 썸인 형태하고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너무 극한으로 가게 되면 이제 적분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모멘트의 이거하고 이거 두 개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 위쪽에 이렇게 잘라서 있는 거하고 내가 밑에서 이렇게 여기서 W로 이렇게 받치는 거하고 받쳐서 평형이 되는 거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내부 각각 이렇게 내려오는 델타 W들이 있는 거고 그거를 내가 여기에다가 받쳐서 있는 거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이 그림상에서 모멘트 평형식을 쓰면 Y축 방향의 모멘트라고 보면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모멘트예요. 이걸 합해보면 여기 W, 델타 WI 이 점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되는 Y바 YI의 바가 있다고 하면 요 YI의 바에다가 델타 WI를 곱하면 이쪽으로 돌아가는 회전량이 되겠죠. 그래서 델타 WI에다가
요 길이랑 이것은 yi가 아니고 요쪽 축이 x축이니까 여기서부터 요 길이는 xi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xi가 되니까 yi가 아니고 이제 xi가 될 거고, 그래서 xi 곱하기 델타 wi를 했는 게 요 my가 되니까 이런 형태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점은 무게중심점에 내가 이렇게 무게중심점에다가 이제 w를 받치고 있는 거하고 같은 거죠. 그러면 요 델타 x바, 요 x바하고 w를 곱한 거하고 이렇게 회전하고 두 개가 같은 거죠. 그러면 x바의 w하고 같은 거예요. 그럼 이 식은 무한하게 잘게 자르면 이 부분이 이제 인테그랄이 될 거고, x의 델타 w, 여기는 이렇게 될 거라고. 그리고 이 y축 방향으로 돌아가는 회전 또 보면 델타 mx 라고 하면 같은 식으로 wi를 yi, 여기서부터 이거의 기준이니까 이쪽 방향의 yi가 되겠죠. 거리가 이렇게 보면 여기서부터 요 점이라고 하면 여기가 델타 w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yi,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xi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이거는 이 길이를 보면 y 바의 w 라고 하면 적분식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구하면 이 식을 이용을 하면, 여기는 이 식을 이용을 하면 결과적으로 이거를 다 구할 수 있으면 요 무게중심점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위에 있는 이 물체가 지금 좀 전에는 2차원 문제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만일 이거에 대한 밀도가 있고 2차원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 두께가 다 똑같아요. 여기는 이게 지금 요렇게 돼 있는 게 무게인 거죠. 그래서 이게 델타 W였던 건데, 두께가 똑같고 여기는 단면적이 델타 AI가 있으면, 그러면 요 델타 W라고 하는 거는 면적에다가, 여기 면적에다가 두께에다가 그 다음에 밀도를 곱해주면 이게 매스가 되는 거고, 중력 가속도를 곱해서 무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니까 요 식에서 W를 이걸로 다 대체를 하면, 여기 W 대체를 하면 이렇게, 여기서도 DW도 DA로 맞춰서 이렇게 대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이게 다 똑같은 게 다 균질하다고 생각하면, 균질하고 두께가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중력 가속 똑같으니까 x바의 a가 인테그랄 x의 dA, 결과적으로 정리하면 2차원 상에서 보면 이제 2차원 문제에서 2차원 즉 단면에서만 보면 x바는 a분의, 이게 a를 나눠주니까 a분의 인테그랄 xdA, y바도 a분의 델타 인테그랄 yda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굽힘식,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굽힘식에서 힘평형식 중에서 하나, 시그마 요 부분이 남아 있었는데 요게 이렇게 이 관계식이 만들어지니까 여기서 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중립면을 포함한 인테그랄 yda만 남았잖아요. 근데 앞에 식에서 보면 y바는 a분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굽힘에서 이 식을 썼을 때 이게 0이라고 했으니까 이 값이 0인 거죠. 그러면 y바가 0이라는 거예요. 즉 뭐냐 하면 우리가 앞쪽에서 만들어 놓았던 여기서 만들어 놨던 이 중심점이라고 하는 게, 중심점에서부터 거리 이걸 구했는데 이게 0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0이라는 거는 지금 계산하고 있는 이 좌표 중심하고 무게 중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도심하고. 그 이야기 뭐냐면 우리가 잡아놓은 이 값, 이거에 대한 y값, 이것은 지금 이 도심이라는 뜻이고, 이거는 조금 전에 이거는 우리가 중립면을 잡은 거죠. 점을. 그래서 중립면이 결국 도심이 된 거예요. 결국 y바가 0이니까. 그 이야기 뭐냐면 중립면을 찾는 것은 도심을 찾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굽힘에서 우리가 중립면을 찾아야 되는데, 중립면을 찾아야 돼요. 무조건 중립면 찾기가 제일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도심을 찾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제 도심을 찾는 방법은, 식은 아까 요거였죠. 요 식이었잖아요. 요 식. y바 a는 인테그랄 yda였죠. y에 대해서 다 면적을 다 적분한 거하고 y바하고 a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아는 단면으로 바꾸면 이거는 무한으로 자른 거고 아는 단면으로 바꾸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인테그랄 형태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특정 도형의 도심부터 일단 봅시다. 특정 도형의 도심부터. 도심부터 보면 이거를 구할 때는 이제 우리가 보면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B가 H면 도심이 여기서부터 2분의 H만큼 떨어진 지점, 이쪽 방향 도심은 2분의 B만큼 떨어진 지점이 도심이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다 똑같으니까. 이게 서로 다 대칭이니까. 이게 서로 대칭이면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삼각형 같은 경우 삼각형 우리가 알잖아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반씩 이렇게 내렸을 때 이 점이 되고 이게 이제 2대 1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배웠죠, 예전에. 그러면 이 높이 방향으로 비율식을 보더라도 이렇게 보면 2대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y바는 요 높이 h에 비교했을 때 3분의 1이 되는 지점, 3분의 1 h 되는 지점이 y바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은 3분의 1 h가 되는 지점, 여기 사각형은 y바가 2분의 1 h가 되는 지점이겠죠. 그러면 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이 반원 문제는 어디에 있냐라고 하면 이 특정 도형의 도심을 구하는 문제가 이게 지금 203페이지 책에 있는데 우리가 거기 보면 파푸스 굴디누스의 정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 203페이지에 보면 테이블로 있고 여기에는 보면 테이블이 있어요. 테이블이. 그래서 각 도형 단면들에 대해서 다 구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이거를 특별히 계산하는 방식은 책에 보면 213페이지, B213페이지에 보면 파푸스 굴디누스의 정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정리는 뭐냐 하면 이렇게 된 입체가 만든 이런 단면을 가지고 이 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켜서 입체를 만들었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입체가 되겠죠. 최적 가지고 있는 최적이 되겠죠. 그러면 이 최적은 뭐냐 하면 이 단면의 도심, 무게 중심까지의 거리가 y바라고 하면 이 거리가 이 단면의 면적이 이 도심이 움직인 거리만큼 곱해주면 최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면이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도넛 형태를 이렇게 보면 도넛 형태가 이렇게 돼 있다고 쳐요. 이게 이제 토러스로 도넛스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이 최적을 구할 때는 도넛스의 최적은 뭐냐면 여기 있는 무게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r이에요. r이고 이 면적이 a라고 하면 이 a라는 면적이 이만큼을 쭉 따라가면서 만들어서 최적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원주만큼 쭉 돌아간 이 r이 원주만큼 돌아간 길이가 뭐냐면 2파이 r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적은 2파이 r만큼의 이렇게 쭉 폈다고 생각하면 여기 이렇게 폈다고 생각하면 이게 2파이 r이 길이가 될 거고 단면이 이렇게 a가 있으니까 a 곱하기 2파이 r 했는 게 최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하고 똑같이 여기에서도 보면 이제 파푸스 굴디누스 정리는 똑같이 이제 최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이 r이 아니고 도심의 위치, 이 보여지는 단면에서의 도심의 위치까지가 회전되는 길이에다가 단면을 곱한 같은 의미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 여기 반원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반원을 이걸 기준으로 해서 쭉 돌려요. 쭉 돌리면 반원을 돌리면 9가 되겠죠. 9. 그럼 9의 최적은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y바를 모른다고 칩시다. 그럼 2파이 y바인 거고 이 반원의 면적은 2분의 파이 r 제곱이겠죠. 이게 두 개가 똑같으니까 y바를 구하면 3파이분의 4r이에요. 그래서 이 길이가 3파이분의 4r이에요. 그래서 요거 정도는 외워둡니다. 반원하고 삼각형하고 사각형을 외우고 있으면 나머지 이런 임의의 모양도 우리가 그려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계산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계산하는 것을 보면 자 여기 이렇게 이 사각형 형태의 가운데 원이 있고 여기 이렇게 반원이 놓여져 있고 아래쪽에 삼각형이 놓여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된 거는 뭐하고 같으냐 하면 이렇게 돼 있는 사각형에다가 밑에 있는 삼각형을 더하고 그 다음에 위에 요 반원을 더하고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요 원만큼을 빼주는 거죠.
이렇게 구한 것하고 똑같아요. 이게 아까 인테그랄 y dA인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a를 이렇게 나누는 거죠. y da의 1번 더하기 y da의 2번 더하기 y da의 3번 빼기 y da의 4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다 이렇게 시그마 형태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각각 이거는 지금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준부터 어디를 하나를 기준 잡아서 여기까지, 요 도형의 도심은 여기, 이 도형의 도심은 여기, 여기의 도심은 여기, 여기의 도심은 여기 있으니까 이 값들을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방법은 자,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원점을 정해야 돼요. 원점을.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를 원점으로 정한다고 칩시다. 삼각형과 사각형이 나눠져 있는 요 부분. 그러면 자, 첫 번째 이렇게 테이블을 그리고, 테이블을 이렇게 쭉 그려요. 테이블 쭉 그리고 이 나눈 개수만큼 1, 2, 3, 4를 써요. 1, 2, 3, 4를 쓰고 제일 밑에는 합을 써요. 합을. 그래서 첫 번째는 A.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요 식 자체는 이게 시그마 yi ai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ai도 구하고 yi도 구하고 두 개를 곱한 것도 구하고 a의 합을 구하고 이거의 합을 구하고, 저 지금 식으로 보면 y반은 시그마 ai에다가 시그마 yi ai 이걸 구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 ai를 각각의 면적을 다 구해서 더하고 각각의 면적에 해당되는 y바를 다 구하고 두 개를 곱한 다음에 곱한 걸 다 더하면 이 값이 요 값이 되는 거고, 요 값이 밑에 있는 요 면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다 우리는 여기서 y를 다 원점을 정한 다음에 이 원점에서부터 거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y바가. 그래서 여기다 원점을 뒀으니까 첫 번째 거는 요 모양. 요 모양이니까 바로 120 곱하기 80 먼저. 두 번째 삼각형이니까 120 곱하기 60의 절반. 그 다음에 요 위에 반원이니까 파이 r 제곱의 절반. 그죠? 파이 r 제곱의 60의 제곱의 절반. 그 다음에 여기는 가운데 40이니까 파이 r 제곱에 대신에 여기는 빼야 되니까 면적에다가만 마이너스 곱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자, yi는 이제 이 값 내가 잡은 이 여기 있는 이 원점 기준에서부터 각 도형의 도심까지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준으로 보면 첫 번째 거의 도심은 여기에 있으니까 80이니까 40이겠죠. 플러스 40. 두 번째 삼각형은 60이니까 3분의 1 되니까 20만큼 있겠죠. 근데 밑에 쪽으로 20만큼 있으니까 부호로 여기서부터 y를 잡았으니까 마이너스의 20.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가 80이고 3파이분의 4일만큼 올라가면 돼요. 80 더하기 3파이분의 4일. 나머지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0이니까 80이고 또 위쪽에 있으면 플러스, 아래쪽에 있으면 마이너스. 내가 정한 위치를 기준으로.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곱해서 여기, 곱해서 여기 쭉 더하면 이거. 그래서 y반은 이거 위에 이 값 나누기 밑에 있는 이 값 하면 36.6이 되고, 이거는 뭐냐면 내가 잡은 이 원점에서부터 36.6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36.6mm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y반은 내가 잡은 원점에서 기준.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단면에 도심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서부터 36.6만큼 떨어진 지점에 존재한다라고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이 테이블은 꼭 한번 연습하고 똑같이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아까 있는 이 문제를 풀어본다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이 문제를 풀어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y바 값이 밑에서부터 y바가 3파이분의 4r이잖아요. 3파이분의 4r만큼 올라와 있죠. r이 10이니까 여기다가 11을 넣은 거죠. 그러면 그림에서 y바를 이렇게 구하게 되니까 이런 모양이고, 이게 이제 그러면 요 밑에서부터 또는 여기서 이제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 C값을 구해야 되는데, C값은 여기서부터 보면 이게 중립면이니까 여기는
압축인 점, 여기는 인장인 점이죠. 그래서 인장인 점에서 C는 텐션일 때 C는 R에다가 요만큼 빼면 되죠. R-Y만큼 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뭐 인장의 변형률은 로분의 C, 입실론 요식을 써도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고, 텐션 위치, 뭐 컴프레션 위치, C를 구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압축의 위치도 뭐냐면 이 점부터 여기까지인 거죠. 그래서 이 컴프레션 부분은 마이너스 y 바가 들어간 거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그래서 부호로 생각하면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 모멘트 값은 마이너스인 거고, 이렇게 나머지를 쭉 풀면 돼요. 그래서 중립면을 구하고 나면 그것들을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이 문제로 돌아오면, 자, 이 문제로 돌아와서 문제를 보면 이 문제에서 도심을 구해 봅시다. 여기에서 이 그림을 놓고, 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여기에서 이제 도심을 그려 봅시다. 여기서 도심을 그려야 되니까, 도심을 구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보면, 자, 이걸 이제 면적을 어떻게 나눌 거냐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서, 자, 이걸 1번, 이걸 2번으로 이렇게 나눠요. 편한 대로. 때로는 이건 이제 나누기 나름이니까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나눠도 돼요. 1번 2개, 2번 하나. 이렇게. 이런 형태예요. 그 다음에 크게 보면 이 형태에서 이거 두 개를 빼도 돼요.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 1에다가 빼기 2, 빼기 3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는 1에다가 1, 2, 3을 했으면 1에다가 2에다가 3을 이렇게 더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쉽게 보면 두 개로 이렇게 해놨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두 개니까 1번, 2번 있고, 밑에는 합을 구해야 돼요. 처음에 AI. 자, 이거 면적이죠.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정하는 게 이제 좌표계를 정해야 돼요. 좌표의 원점을 설정합시다. 그러면 나는, 자, 여기를 잡아도 되고 여기를 잡아도 돼요. 자, 근데 일단 여기를 잡았다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자, 여기를 잡았습니다. 여기를 잡았으면 1번의 면적은 90 곱하기 20, 2번의 면적은 30 곱하기 40, 30 곱하기 40. 그러면 이렇게 돼서 하면 이거는 지금 합은 구하면 되고요. 1800이고 431200이니까 3000이네요. 그죠? 3000이고, 그 다음에는 yi, 그 다음에는 ai, yi를 써요. 이렇게. 그 다음에 yi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니까 1번에서 1번 도심까지, 여기서부터 1번 도심까지 길이니까 40에다가 여기 절반이니까 10이 들어가는 거죠. 40에다가 더하기 10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그 다음 여기서부터 보면 여기까지니까 20 이겠네요. 그럼 이건 50이니까 50에다가 1800을 곱한 거죠. 5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밑에 것도 똑같이 보면 1200 곱하면 24000이니까 114000이 될 거예요.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 자, 그렇게 계산을 하면 요 값은 뭐냐 하면 y반은 합한 거 이렇게 되니까 114000 나누기 3000 해서 이 값을 구하면 38. 그래서 38mm인데 뭐냐면 이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38mm 있는 데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온 거 하나 하고, 자, 두 번째로 봅시다. 두 번째 케이스로 봅시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계산 방식을 다르게 할 거예요. 여기서 보면, 자, 계산 방식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y바를 여기로 잡을게요. y바를 여기.
또는 y바를 때로는 편하게 보면 밑에 있던 2번에 내가 도심에 드는 위치에서 y바를 잡읍시다. y바 여기서부터 그렇게 보면 앞에 이거는 똑같다고 봅시다. 1번, 2번 합 ai 여기는 똑같죠. 면적이니까 똑같고 3000 이 y바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y바만 i의 바 그러면 자 여기였으니까 1번 같은 경우는 20 더하기 10이 되겠죠. 20 더하기 10이 되겠죠. 내가 이 기준이 여기니까 2번 같으면 기준 상에 있으니까 0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ai, yi에 했던 거를 곱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30인 거고 3, 3, 8이 24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 두 개 곱한 거니까 그 다음 여기는 0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여기는 54000 그러면 y바는 뭐냐 하면 3000분의 54000 그러면은 보면 18mm가 나오는 거죠. 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잡은 여기서부터 위쪽으로 18mm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밑에서 봤을 때 38인 거고 여기서 보면 18이겠죠. 여기가 20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디 이 y바를 어디에 잡든지 간에 관계없는 거예요. 식으로만 제대로 만들어서만 푼다라고 하면 그것만 일치시켜서 푼다라고 하면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 자, 그리고 요 단면을 보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한번 더 해봅시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보면 자 아까 전에 요 그림에서 보면 자 이제 다시 바꾸어서 이런 형태로 풀어보자고 뺏는 형태로 자 이 모양에서 이 사각형이 1번 요렇게 뺏는 게 2번 이렇게 뺀 게 3번으로 해서 지금 1, 2, 3인데 이걸 뺄 거예요. 여기는 AI로 보면 1번은 이 전체 이거니까 90 곱하기 60이 되는 거고 2번은 40 곱하기 이것도 30 여기도 30이잖아요. 그죠? 그럼 40 곱하기 30 여기도 40 곱하기 30 근데 뺄 거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여기에 마이너스 이거는 1번에다가 빼기 2번 빼기 3번 이렇게 될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는 어디서 잡냐 하면 그냥 제일 밑에서부터 잡읍시다. 제일 편하게는 밑에서 잡으면 되니까 y가 아니고 y 그럼 1번 전체는 보면 이게 60이니까 30에 있겠죠. 밑에 요거 두 개는 보면 여기 40이니까 20에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AI, YI를 하면 이거는 5400 55 62000 이거고 32 24000 이건 똑같이 24000 이렇게 해서 계산기로 이제 계산해서 풀어보면 첫 번째 거는 뺐으니까 똑같겠죠. 이거는 3000이죠. 뺐으니까 여기는 당연히 요거의 부가 마이너스까지 곱해져서 이렇게 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162000 빼기 24000 하면 114000 똑같죠. 그럼 y바는 38이 나올 거예요. 똑같이 아까 똑같이 이게 똑같으니까 그게 뭐냐면 제일 밑에서부터 이제 38이 되는데 올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풀이 방식을 세 가지를 해줬는데 자 여기서 보면 첫 번째는 그냥 정상적으로 내가 원하는 제일 밑에 기준을 주고 1번, 2번인데 이 좌표계의 위치를 다르게 한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마지막에는 이 더하고 빼는 단면의 모양을 다르게 한 것. 이렇게 어떻게 하더라도 동일하게 중립면은 구할 수 있다. 똑같이 그 위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형태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풀이는 이렇게 푸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고 자 그렇게 풀고 났더니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자 여기서 이제
중립면의 위치를 여기로 구했어요. 중립면의 위치를 여기로 구했어요. 그럼 밑에서부터 38이 되는 위치에. 자, 그러고 나면 이제 i 값을 구해야 돼요. i 값을 구해야 돼. 이제는 중립면 구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i는 뭐냐면 우리가 각각의 이거에 이렇게 된 거에 i 값과 이렇게 된 거에 i 값을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하는 방식은 이렇게 그냥 두 개 이거 하고 여기서 구한 i 값과 여기서 구한 i 값을 그냥 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립면에서 i를 구해야 된다는 건데 중립면에서 i를 구하는 걸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중립면에서 i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i 값 구하는 거, 면적 관성 모멘트 구하는 거를 지난 시간에 잠깐 했는데 한 번 더 좀 더 하나씩을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 부분은 그전에 이야기했지만 7장에 있어요. 7장 책으로 보면 책 전체 보면 챕터 7에 있는데 면적 관성 모멘트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구하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i 우리가 지금 쓰는 것이 이 방식이에요. 이 단면에서 이렇게 x축이 놓여져 있고 이쪽 편으로 또는 이쪽 편으로 모멘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단면까지의 중립면에서부터 단면까지 거리가 y인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 축이 x축이 되니까 우리가 ix라고 쓰고 인테그랄 y제곱 da를 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쓰던 단면 이렇게 된 데서 만들어지는 굽히 모멘트는. 그러면 반대로 보면 이 단면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모멘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게 y축이니까 iy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쪽 길이를 곱해줘야 되니까 인테그랄 x제곱 da가 될 거예요. 그래서 풀어보면 이제 직사각 단면에 대해서 풀어보면 이제 중립면 도심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값 기준으로 우리가 구해봅시다. 이 값 기준으로 구해보면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y인 거고 여기까지가 y인 거고 거기서부터 조금의 더 차이니까 델타 y인 거고 요 델타 y 곱하기 요 길이가 b니까 곱하면 da가 되는 거죠. 그래서 da는 b 곱하기 dy가 되는 거고 그래서 ix는 인테그랄 y제곱 da니까 y는 그대로 두고 y제곱 있고 b에 dy가 들어가고 대신에 y는 마이너스 h부터 마이너스 2분의 h부터 2분의 h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써주고 이걸 계산하면 12분의 1 ph 3승이 돼요. 세제곱이 돼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걸 다른 위치에서 계산해 봅시다. 자, 이 x 프라임 점이 아니고 자, 여기에서 난 i를 구하고 싶다라고 해 봅시다. 여기에서 이게 x고 여기에서부터 y가 시작되지만 y제곱 da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축 기준으로 보면 y제곱 da인데 뭐냐면 이 y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y인 거죠. 이게 y인 거고 이게 델타 y인 거고 그러면 똑같이 da는 dx dy 곱하기 b니까 b의 dy가 되고 대신에 y 값이 범위가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했으니까 0부터 h까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0부터 h까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적분해 보면 제곱이니까 3분의 1 y 세제곱이 나오고 0부터 h가 되니까 3분의 1 bh 세제곱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는 달라요. 그래서 굽힘을 하는 기준이 있는 거죠. 굽힘을 하는 기준선이 있는 거예요. 기준선을 기준으로 적분해야 되는 거고 그게 보통은 단면의 도심이 아닌 데서 나오면 이 값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값의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예요. 이 두 값의 관계가. 그래서 그 관계를 내보자는 거예요. 자, 물체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물체가 이렇게 쭉 있고, 물체가 이렇게 쭉 돼 있고, 원래 여기가 이 물체 자체의 도심이고, 여기는 멀리 떨어진 다른 축이라고 봅시다. 그래서 이 축하고 요 도심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D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요 위에 있던 물체, 요 단면 DA가 있으니까 여기까지를 우리가 밑에 여기서부터 당연히 Y축으로 잡아서 가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y'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y는 y' 더하기 d가 되겠죠. 지금 이대로 보면. 그럼 자, 우리가 ix'은 뭐냐면 여기서 구한 값이니까 인테그랄 y'의 제곱의 da가 될 거고, 여기서 구한 ix는 뭐냐면 인테그랄 y제곱 da가 되니까 y가 요식이니까 d 더하기 y'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럼 이걸 풀면 d제곱 2d의 y'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걸 내려오면 d제곱 da가 되니까 d제곱 da 각각 나누는 거죠. 여기는 2d 곱하기 y' da, 여기는 y' 제곱의 da. 그러면 y'은 이 델타 a의 영향을 받으니까 안 남고, 이 d하고 이런 것들은 상수니까 밖으로 빠져나오겠죠. 그럼 여기 d제곱만 빠져나오니까 d제곱 곱하기 a. 여기는 요 모양이 요거하고 똑같으니까 ix'. 그럼 여기서는 2d는 나오긴 했는데 y'dA잖아요. y'dA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구한 y'의 da잖아요. 이거 뭐냐면 여기가 도심의 위치죠. 여기가 도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심일 때는 이게 0이라 그랬죠. 이게 도심을 구하는 식이기도 하니까 이게 0이 되는 지점이 도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은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식으로 보면 자, ix라고 하는 거는 ix'에다가 여기 a 곱하기 d제곱. a는 뭐냐면 단면의 면적, d제곱 뭐냐 하면 도심과 내가 계산하려고 하는 곳까지의 거리인 거죠. 여기서 보면 x하고 x'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면 앞에 직사각형 문제를 보면 자, 여기서 구한 게 12분의 1 bh의 세제곱. 그죠? 그럼 여기에서 구하고 싶으면 이거의 단면의 면적 a는 뭐냐면 b 곱하기 h.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d. d는 2분의 1 h. 그러니까 ad 제곱 더하기 x 프라임이 ix 프라임이 되는데 a bh d 제곱 2분의 1 h의 제곱. 요 값은 12분의 1 bh의 세제곱. 그래서 쭉 계산해서 풀면 3분의 1 bh의 세제곱.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전에 앞에서 따로 구한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i를 구할 때는 중립면에서부터의 관계가 되는 이게 뭐냐면 평행축 정리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앞에서 있는 용어. 이거를 꼭 써야 됩니다. 그래서 각 단면에서 이거를 구하고 그 다음에 평행축구에 이동된 거를 합쳐가지고 총 우리가 중립면에서 이거는 우리가 구하는 중립면에서의 i 값인 거고 이거는 각 도심에서의 i 값인 거고 ad 제곱이 필요한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아까 여기에서 자, 이제 중립면에서 i 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i 값은 뭐냐 하면 i 값은 요거에 의한 요 도형에서의 i 값하고 요 도형에서의 i 값인데 각각 어디서 구해야 되냐면 여기서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y 바 되는 데서 둘 다 구해야 돼요. 근데 1번은 어떻게 되냐 하면 요건 어떻게 되냐 하면 원래 여기에서의 i 값에다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한 요게 d가 되는 거죠. 이게 면적이 a가 되는 거고 그거에 a1 d제곱을 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i 값에다가 여기서의 i 값에다가 여기 d 제곱 a를 하는 거를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면적이 되는 여기 보면 b가 90이고 h가 20인 거죠. 그래서 12분의 1 bh 3승에다가 b 곱하기 면적에 그다음 여기서 요거는 10이고 요 사이가 38이니까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d가 12가 되는 거예요. 12의 제곱. 해서 1번의 i 값, 2번의 i 값은 요거의 i 값인데 여기서 구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구한 거에다가 요게 d 제곱이죠. ad 제곱이죠. 그래서 요거에다가 요만큼 차이 나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18인 거죠. 18의 제곱 들어가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i 값은 이거 두 개를 더한 값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요. 방식은 다 똑같아요. 방식은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문제 11.2번을 푼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서는 푸는 방식 그대로 여러분 앞으로 따라하세요. 자, 1번 동그라미 열고 모멘트 구하기. 여기서 모멘트 주어졌잖아요. 그럼 이렇게 휘어졌죠. 그러면 전체 모양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아래쪽이 마이너스, 위쪽이 플러스, 그리고 센터는 아래쪽. 그러니까 모멘트는 마이너스의 3kNm다 라고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동그라미 써요. 풀이에 똑같이 동그라미 2번 중립면 찾기. 조심. 식은 이렇게 해서 이 그림을 두고 이 테이블 줘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를 딱 잡는 거죠. 그다음 3번 중립면에서의 i값. 요 문장들을 그대로 써요. 풀이에다가 여러분은 모든 풀이에 이걸 그대로 써요. 앞으로 과제 내거나 어떤 시험을 볼 때 이 1, 2, 3이 다 표기가 돼서 나와야 돼요. 1, 2, 3이 표기가 돼서 이렇게 해서 구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네 번째는 C 찾기예요. C 찾기. C 찾고 응력 계산한다. 응력 계산을 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공률까지 다 구하니까 응력 계산 같이 구하니까 이제 C 찾고 응력 구하기. 그래서 C에서 텐션. 아까 전에 위에서 이야기했을 때 이런 모양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위에서 텐션 플러스니까 위쪽 부분까지 C의 텐션까지는 요 라인부터 요 위치까지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눈에 명확하게 들어오잖아요. 22. 아까 여기까지 요게 2였으니까 20이고, C의 컴프레션 되는 부분은 요 축에서부터 제일 아래쪽까지 38인 거죠. 그래서 중립축에서부터 계산하면 실제로 마이너스의 38인 거죠. Y로 쓸 때는. Y는 마이너스 38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텐션은 i분의 마이너스 i분의 my 실제로는. 그래서 마이너스 넣고 이제 이 모양을 실제로 보면 이 값이라고 하면 부호 다 떼고 갚는 다음에 그냥 플러스로 써도 돼요. 근데 그리고 실제 부호를 다 넣고 계산하고 싶으면 모멘트 마이너스 넣고 22 플러스 넣고 마이너스 넣고 i 값 여기서 구한 거 넣고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플러스니까 텐션이구나 하는 거고, 제일 아래쪽 부분은 여기 아래쪽 부분은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3 들어가고 y가 마이너스 38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31이 나와서 여긴 압축이구나 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이 그림상에서 밑에는 압축이야 그러니까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쓰자. 이렇게 어느 쪽으로 해도 관계없어요. 그리고 구하는 로분의 1. 로분의 1은 나머지 구하고 마지막에 로를 뒤집어서 이 부호를 보고 이제 아래쪽이 되는지 이렇게, 이건 대신에 그림을 보고 그림상에서 로가 아래쪽에 있다 이런 거를 확실하게 정해주면 돼요. 그림상에서 보는 게 제일 편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할 거는 여기서 보면 여기까지 갔는데 이제 극관성 모멘트하고 면적 관성 모멘트의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극관성 모멘트는 J라고 썼던 거잖아요. 그죠? J는 로 제곱 D라고 되어 있던 거고, 우리가 면적 관성 모멘트는 지금 굽힘에서 쓰는 거. 이거는 비틀림에서 쓰는 거. 이거는 굽힘에서 쓰는 거. 근데 지난번에 로 제곱 DA였고 이거는 Y 제곱 DA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축상에 올려놓고 나서 이 델타 A를 생각해 보면 델타 A까지 거리가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는 로잖아요. 그죠? 로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X,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Y인 거죠. 그러니까 로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인 거예요. 그죠? 오늘 위치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J를 풀었으면 로 제곱 DA인데 이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DA하고 똑같죠. 그러면 이거는 X제곱 DA이고 이거는 뒤쪽 거는 Y제곱 DA인 거죠. 그럼 얘는 IY인 거고 얘는 IX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식을 정리해 보면 IX에다가 IY를 더한 게 J가 되는 거죠. J 값이. 자, 우리가 사각형에서 이렇게 X가 돼 있고 B가 H면 이렇게 Y가 돼 있으면 여기는 IX는 12분의 1 BH의 3승이라는 걸 알아요. 여기서 IY는
12분의 1 HB의 세제곱이 되겠죠. 이걸 기준으로 보니까 밑변이 h가 되고 높이가 b가 되니까 이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 사각형의 j-값은 어떻게 되냐면 ix 더하기 iy가 되니까 12분의 1 bh 세제곱 더하기 12분의 1 hb의 세제곱이 돼요. 그러면 12분의 1에 bh가 되고 h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직사각형의 경우에 j를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이라고 하는 거 봅시다. 원의 경우는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놓고 나서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잘라서 계산하기가 좀 귀찮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까지가 우리가 y가 되는 거고 이게 지금 x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보면 인테그랄 y제곱 da를 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귀찮을 수가 있어요. 원의 방정식, 이 원의 방정식을 따라서 적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가면 적분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x쪽으로 이렇게 구부리는 효과나 이렇게 보고 y쪽으로 이렇게 구부리는 효과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ix하고 iy가 똑같은 거죠. 그러면 j는 ix 더하기 iy인데 이건 2배의 ix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원의 j-값은 얼마였냐면 원은 이렇게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누어서 적분을 했죠. 폴라코딩 극좌표를 써서. 그래서 원의 j-값은 2분의 파이 c의 4제곱이에요. 그럼 이게 2배의 i가 되는 거니까 ix는 4분의 파이 c의 4제곱이에요. 그래서 j가 더 커요. 기본적으로 i 두 개를 더해서 j가 되기 때문에 j가 더 커요. 그래서 ix는 4분의 파이 c의 4제곱.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정말 많이 틀리는 것들이 원의 i 값이 4분의 파이 c의 4제곱인지 2분의 파이 c의 4제곱인지 정말 많이 틀리고요. 그리고 원의 면적을 구하라 그러면 원적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에요. 또는 파이 r 제곱이죠. 이렇게 원의 면적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하고 이걸 무지하게 헷갈렸어요. 엄청 틀려요. 몇 명은 꼭 시험 보면 몇 명은 꼭 이걸 틀려가지고 i를 못 구해서 틀려요. 항상.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잘 암기할 수 있도록 합시다.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암기를 꼭 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래서 예제는 풀어줬고 이 문제도 그렇게 풀면 되고 자, 과제는 11장에서 11장 옆에 1, 2, 5, 9, 11, 17번을 풀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11장에서 보면 책의 11장에서 1번, 2번 같은 경우는 1번이 이제 파이프 형태인 거고 2번은 십자 모양의 형태인 거죠. 그죠? 십자 모양의 형태에서 각 포인트에서 응력 구하시오. 이거는 지금 도심은 중립면하고 도심이 이 대칭되는 부분에 있으니까 문제가 없고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중립면은 구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이 중립면은 이 위치가 서로 대칭이기 때문에 구할 수가 있고 i 값을 구하는 게 좀 고민을 이 도형을 빼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9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모양이 9번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형태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는 형태고 하니까 여기서는 이 중립면을 구해야 될 거예요. 중립면 계산, 그 다음에 i 계산 다 계산을 해봐야 되고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렇게 지금 모양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것도 중립면하고 계산을 해야 될 거예요. 17번 문제 같은 경우도 보면 17번 문제도 이렇게 돼 있고 밑에가 이렇게 빠져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중립면하고 그리고 i 값에 대한 계산하는 것들을 전부 다 잘 연습을 해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뒤쪽에
굽힘에서 11.5에 보면 여러 재료로 합성된 부재의 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이번 학기에는 좀 생략을 하고 넘어가고 뒤쪽 부분으로 이제 다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책상에서 보면 이제 보면 편심축 하중 495페이지 또는 496페이지에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일단 조금은 다루어 보긴 해야 되는데 요건 조금 다루어야 되긴 하는데 또는 이제 모멘트하고 수직 하중이 같이 걸리는 경우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런 부분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보면 이렇게 바이스를 이렇게 물고 있는 게 있었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힘이 걸렸어요. 힘이 걸렸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다라고 합시다. 여기까지 거리가 이제 A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걸리는 것이 이 부분을 이렇게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 이거를 보면 이렇게 힘이 이렇게 작용하면 이렇게 모멘트가 걸리겠죠. 이렇게 모멘트가 걸리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A까지 곱해서 이쪽 부분 이렇게 자유물체도로 그리면 나머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밀면 이게 이렇게 휘게 되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휜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지금 모멘트가 걸려 있는 거예요. 모멘트가 걸려 있고 이 하중 때문에 여기는 잡아당겨지겠죠. 그래서 이쪽 부분들이 이렇게 하중으로 잡아당기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 식으로. 그래서 단면을 보면 이쪽 단면을 보면 이 단면을 와서 보면 이렇게 해서 모멘트가 이쪽으로 작용을 하고 이쪽 편으로는 하중이 잡아당기는 거죠. 그렇게 보면 모멘트가 이렇게 작용하니까 위쪽은 압축이 걸리고 이쪽은 인장이 걸리는데 이렇게 중립면이 있다라고 보면 이쪽은 마이너스 응력이고 이쪽은 플러스 응력이긴 한데 다만 이 모멘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는 응력도 수직 응력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하중에 의해서 걸리는 응력은 보면 A분의 P만큼 걸리겠죠. 근데 얘는 지금 인장 응력으로 걸려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는 압축이고 여기는 인장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걸리는 거를 다시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이 부분에 걸리는 것을 이 모멘트에 의해서 이렇게 작용을 하니까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위쪽은 압축이죠. 위쪽은 압축이니까 이쪽을 이 Y축으로 보고 이렇게 보면 Y축으로 보고 이쪽을 모멘트 생기는 축으로 보면 위쪽 부분이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이 위치에서는 마이너스 값이 걸릴 거예요. 이렇게 압축적으로 이렇게 걸릴 거고 여기는 쭉 내려오면 인장이 걸릴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0이 되고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겠죠. 이렇게 중립면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작용하는데 이 식이 뭐냐 하면 시그마는 모멘트라기보다는 응력으로 써야 되겠네요. i분의 my의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걸리겠죠. 이렇게 걸리고 이쪽으로 압축이고 이쪽으로는 인장이 걸리는 형태가 돼 있을 거고 두 번째 이 하중에서 하중 P에 의해서는 이거는 인장으로만 지금 걸려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인장으로만 걸려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인장으로만 이런 식으로 걸려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걸릴 거니까 그러면 이거 두 개를 합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합하게 되면 여기는 이만큼 마이너스인데 이만큼 플러스가 생겼으니까 여기까지만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게 일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라인이 평행 이동할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중립면이 여기가 0이 되는 면이 생길 거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시그마는 뭐냐 하면 이거에다가 여기에 걸려있던 A분의 P가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i분의 my에다가 더하기 a분의 p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0이 되는 데가 중립면이 되겠죠. 여기 이 위치. 그래서 중립면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y는 넘어가면 pa 이거 두 개 같게 될 거고 곱하기 n분의 i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요 수직상으로서 0이 되는 지점을 그렇게 구해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이 풀이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 식에서 봤을 때,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식에서 봤을 때 지금 축하중하고 그리고 모멘트가 걸렸던 거죠. 그래서 a분의 p가 있고 마이너스 a분의 my 다 표시를 하면 가 있고, 이거 두 개는 같은 수직 응력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는 같이 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같이 더해서 만들면, 그렇게 보면, 그래서 보면 위쪽 부분은 그러니까 이 바깥쪽 이 부분은, 그러니까 여기 소위 말해서 이쪽 부분은 굽힘에 의해서는 압축이 일어나지만 이것 때문에 인장이 늘어나니까 압축이 조금만 걸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 반대쪽 이쪽 배 부분 쪽은 이 모멘트 때문에 늘어났었는데 이 수직 힘 때문에도 늘어나니까 인장 응력이 훨씬 더 많이 걸리더라는 거죠.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이.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보면 실제 파괴는 여기에서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이쪽으로 이렇게 꽉 벌리게 되면 여기에서 보통 크랙이 많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쪽 부분부터. 이 위치에서부터. 왜냐하면 모멘트에 의한 인장하고 하중에 의한 인장이 더해지는 형태가 될 거니까. 그래서 그 두 개 합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모멘트 쪽은 이걸로 끝을 내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항상 다시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 이거 차례 꼭 여러분들 풀이할 때도, 아까 전에 남은 이 숙제, 여기 있는 이 문제 풀이할 때도, 여기서 이 문제들 풀이할 때 특히 이렇게 다 차례대로 이걸 가져다 놓고, 그럼 내가 모멘트 풀 때 5개까지 풀어야지 1, 2, 3, 4, 5를 써야 되고 각각의 순서가 어떻게 될 것이고를 다 외워서 풀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딱 이 절차를 딱 외워서 풀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